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이상하죠, 그죠? 뭔가 화면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왼쪽 하단에 제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카메라를 껐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껐죠, 그죠? 네, 사정이 있어서 껐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굴이 이상하게 흉측한 걸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루는 카메라를 끄고 그냥 방송을 할 거고요. 내일 되면 다시 좋아질 거니까, 그때 되면 다시 또 예전의 그 모습대로 다시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 앞에 짱 하고 나타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목소리는 여러분들 다 채팅한 거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걸 하면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올랐네, 그죠? 올랐습니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역시 미국 시장의 경우에, 그죠? 미국 시장의 경우에 어젯밤에도 또 올랐습니다. 주가가. 나스닥이고, 다우고 다 올랐죠. 이유가 뭐냐? 특별하게 뭔가 좋은 뉴스가 있었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의 CPI가 발표될 예정이죠. 그죠? CPI가, 요번에 CPI가 한번 볼까요? CPI 데이터가 얼마로 나올 것이냐 하면은, 자, 여기 보이십니까? CPI가, 오늘, 왜 이래, 이거. 오늘 발표될 CPI가, 이건 연율이군요. 이 CPI가 6.5%로 예상되고 있죠. 그죠? 6.5%입니다. 지금, CPI, 미국의 결국은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인데, 안 지워지죠.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군요. 됐네요. 초미의 관심사인데, 시장에서는 CPI를 6.5% 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죠. 지난달에는 얼마 나왔느냐? 7.1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난달 7.1로 나왔는데, 내일 저녁에 발표될 10시 반에, 내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이제 개선된 거죠. 그죠?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좋아질 거니까 이제 미국이 달러 금리를 올려봤자 이제 별볼이 없지 않겠느냐. 이제 긴축 정책은 물 건너갔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슬금슬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파월의 말빨도 잘 먹히지 않고 중앙은행의 신뢰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앙은행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짓말하더라도 이렇게 작년만 하더라도 파월이 금리 올릴 거예요 라고 하면은 주가가 폭락이죠. 그죠? 주가가 폭락이고, 파월이 옛날처럼 옛날에 누굽니까? 나는 폴 볼커의 길을 갈 것이다. 경기는 모르겠고 오로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나의 keep it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다 라고 했던 게 소위 잭슨홀 미팅인데, 잭슨홀 미팅에서 그 말을 한 다음에 주가가 폭락했고요. 그 다음에 있을 FOMC 미팅에서도 또 한 번 그 말을 반복하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주가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반복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파월 이야기가 슬슬 말빨에 잘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죠. 그죠? 그게 그저께,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 시장, 오늘, 이런 등등의 미국 시장의 상승세 또는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결국은 오늘 저녁에 진짜로 CPI가 시장의 예상대로 6.5로 나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나스닥이 100포인트 이상 올랐죠. 그죠? 그게 올랐으면은 우리 시장은 예전 같으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난리를 쳤다면 우리 시장도 나스닥 우리나라 시장도 뭐 코스닥이든 뭐든 간에 코스피든 간에 뭐든 간에 난리를 쳐가지고 몇십 포인트 정도는 올라와 줘야 이야기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시장 얼마 올랐습니까? 코스피 지수 5포인트. 아이고. 코스닥 지수 1포인트. 아이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다지 강력하게 상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외국인들 오늘 또 샀네? 어이구. 외국인들도 오늘 또 샀는데, 오늘 기관들이 외국인들한테 맞받아 치는 바람에 시장의 상승 폭도 그다지 크지 못했고, 시장은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위 펀더멘탈로 소위 이제 외부 요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CPI가 어떠네, 트레이드 밸런스가 어떠네, 난판 페이롤이 어떠네, 수급이 어떠네 이렇게 설명하는 통상적인 설명에 따르면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거고 저처럼 웬만하면은 차트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저희들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지금의 주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오른다고 오른 게 아니지 않냐. 그죠? 어제 같은 경우 어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올랐다 그래가지고 종가 기준은 올랐지만 오른 게 오르지 않냐. 오른 게 아니지 않냐. 위에 수렴에 그저께 길다란 수렴, 다시 말해서 매물대가 버티고 있는데 그 매물대를 어제는 주가가 올랐지만 매물대를 벗어나지 못했지 않느냐. 그죠?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랐다 그래서 별볼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설명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오르긴 했는데, 올라봤자 우리 시장이 별 볼일 없는 것은 결국은 뭐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가가 구름 안에 있잖아. 그죠? 구름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구름 안에 있을 때에는 미국 시장이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 시장은 별 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구름 밖에 있을 때는, 그죠? 구름 밖에 있을 때는 뭐 저항이고 뭐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를 때 우리 시장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구름 안에 저항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재미없는 모습이다. 뭐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였죠, 그죠? 에다가 플러스 제가 일목균형표를 항상 설명하면서, 그죠? 일목균형표를 설명하면서 일목균형표에 여러 가지의 괴선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전환선도 있고, 그죠? 기준선도 있고, 또요, 구름도 있고, 또 뭐, 구름이란 게 선행이라고 선행스팬 2로 만들어집니다만은 구름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후행스팬이죠, 그죠? 후행스팬이 5가지가 있죠. 1, 2, 여기 3, 4, 5. 5가지의 괴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의 괴선 중에서 일목균형표를 만든 이치모쿠 산지는 5개의 괴선 중에서 하나로만 선택한다 그러면 뭘 선택한다고? 후행스팬을 선택하겠노라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후행스팬이 추세를 알려주는데 가장 중요한 바로메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우리나라에서 후행스팬입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오리지널에는 지코, 그죠? 치코. 그래서 늦다는 그런 스팬입니다. 그러니까 지행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좀 쓰지 않는 말이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후행 스팬, 디후자를 써가지고 후행 스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리지널 일목균형표에서는 지행 스팬입니다만은 지행 스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그대로 지가 갈 때 지자니까 늦다. 그죠? 늦다는 합니다만은 늦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괴선이 바로 지행 스팬이다.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지행 스팬을 선택하겠노라라고 했는데 이 지행 스팬이 현재 어떤 꼴이죠? 다시 그려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색칠을 칠해놨습니다만은 후행 스팬이 이건데 캔들의 뭘 받고 있습니까? 저항을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후행 스팬이 캔들의 저항을 받고 있다 보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항을 받을 것이고요. 그죠? 따라서 주가는 현재 구름 안에도 있고 구름의 저항도 받고 26일 전 후행 스팬이 캔들의
저항도 받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 근처에서 제가 설치된 이 부분에서 이래저래 답답한 모습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또는 우리가 일목이고 엘리어트로 말한다면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지금은 조정 파동이다. 그죠? 2번 파동이다. 어쨌든 간에 현재로 봐서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우리나라 주가는 미국 시장이 왕창 오르면은 우리 시장은 조금 올라가는 척 신용이라 보일 거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에 빠지면 현재는 조정 국면이고 구름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락폭이 좀 더 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혹시 오늘 저녁에 CPI가 시장은 예상은 6.5인데 시장 예상 6.5잖아, 그죠? 근데 6.5보다 큰, 예를 들어서 뭐 7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6.5보다 높은, 뭐 예를 들어서 뭐 6.8이건 6.9건 뭐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공산이 높고 그 여파가 해피리면 내일이 13일인데다가 금요일이네. 내일, 그죠? 1월달이 내일이 1월 13일에 금요일인데 글쎄요, 뭐 13일에 금요일에서 미리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미시는 믿지도 않습니다만은 13일 금요일이라는 게 영화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죠? 미국의 주가가 오를 때는 우리나라 시장 어제하고 오늘하고 보다시피 주춤거렸으니까 혹시 만약에 숫자가 오늘 CPI 숫자가 좀 나쁘게 나오면 6.5보다 높은 나와가지고 시장의 기대감, 뭐 FOMC 금리 이제 덜 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혹시 살짝 쑥 들어갔다면 그때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좀 혹시 밀리지 않겠나, 좀 많이 밀리지 않겠냐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어떻습니까? 구름 안에서 아래쪽에 지지를 받으면서 우행스패는 여기에 저항을 받으면서 이 크게 봐서 요 범위 안에 구름 밑에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 시간을 끌고 그게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조정 파동을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추세가 뭐라고요? 여기를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 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여전히 지난번에 극단적으로 봐서 여기를 갖다가 2134를 갖다가 5의 1로 보고 이걸 5의 2로 보는 시나리오였다면 이게 5의 3의 시나리오는 2134 밑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그죠? 필연적으로 2134가 깨져야 되고 더구나 이게 5의 1인데 이게 5의 1인데 이게 5의 3이라면 5의 3이라면 1번 파동이 2545부터 2134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134를 빼면은 1에다가 411포인트 빠졌는데, 그죠? 411포인트 빠졌는데, 따라서 여기가 5의 1이고 여기가 5의 3이라 그런다면, 최소한 이 5의 3 파동은 411포인트 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1번 파동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2,500을 잡고, 여기 대략 2,500을 잡고, 411포인트 빼면은 2,089가 되나 이야기인데, 이게 미니멈, 이게 1번 파동이고, 2번이고, 3이라 그러면, 이게 1이고, 2고, 3이라 그러면, 5에 3이라면, 최소한 2,089 이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 2089니까 당연히 2089는 그냥 기본이고 기본으로 이만큼 411포인트 빠져서 1번 파동하고 길이가 같아서 2089고 3번 파동은 제일 기니까, 그죠? 이게 1이고 3이고 이게 제일 길잖아요. 3이 제일 길어야 되니까 1번 파동은 1번 파동에 그래서 1.618배라든지 또는 2.618배라든지 된다면 이거 한 600포인트씩 빠져야 된다면 2,500, 600 빠지면 1,800이고, 1,900이고, 1,800이고,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죠? 더구나 그것도, 여기가 5의 1이고, 여기가 5의 2면,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5의 3이 있고, 다시 반등한 다음에, 다시 또 떨어진 거 뭡니까? 다시 또 5의 5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니까, 이 5의 3이
여기가 5의 3이라고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900까지 간다면 5의 5는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까지 우리 시장을 비관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제일 의구심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동을 갖다가 무너졌을 때, 이게 무너졌을 때, 이게 과연 이걸 5-1, 5-2, 5-3으로 봐야 되냐. 라고 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만든 게 그게 아니고 여기는 5가 맞고 여기 5가 맞고 여기가 1이고 그죠? 1의 1이고 여기가 1의 2가 아니겠느냐. 이 시나리오는 여기에 2134가 무너지는 순간에 틀리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9에 올라가면서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왔고 일목으로 봐서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물론 여기에 후행스팬에서 버티고 있긴 합니다. 저항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1의 1, 1의 2, 1의 3으로 보는 그 시나리오, 다시 말해서 2134도 깨지지 않고 그 다음에 5의 3 파동 지금이 이게 뭐 1900 이하로 내려가지도 않고 더구나 5의 5 파동은 1900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까매닥한 극단적인 비관론보다는 아무래도 금리도 이제 나올 만한 악재도 다 나왔고 환율도 안정되고 오늘 환율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환율도 안정되고 있고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금통이 내일 금통이 할 겁니다만은 내일 금통이 뭐 시장에서는 0.25 올리고 말 거다. 그래서 말리고 말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정부는 정부대로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대로 그 뭡니까 그 은행들 조진단 말이 그렇습니다. 은행을 압박해가지고 그죠? 대출금리도 올리지 마라. 그러면서 예금금리도 올리지 마라. 5% 주지 마라. 뭐 이렇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를 올리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 판이다 보니까 금리도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 환율도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경기와 실적만 좋아지면은 그죠? 경기와 실적만 좋아지면은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소위 여기가 1번 파동, 여기 1-1이고 여기가 1-2고 올라가는 1-3으로 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시나리오가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이 1번 1-2 이게 1-2가 되려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죠? 이거 1-3이라고 한 다음에 다시 밀려가지고 2134가 무너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도람이 타버립니다. 그죠? 2134가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 둘, 셋, 넷이네. 하나, 둘, 셋, 넷. 그죠? 2134가 무너지는 순간에 모든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다 도람에 타버리고 그리고 그때는 진짜로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뭐 제가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를 볼 때 금리라든지 뭘 볼 때 아무리 엉망일지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지수가 코로나도 다 사라지고 있고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다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 미국의 금리 다 올리줄 다 알고 있고 반도체 경기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죠?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물론 무슨 악재가 터질지 우리 모르긴 합니다. 그죠? 무슨 악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터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으며,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지 어떻게 알았으며, 우리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악재가 도사하고 있다가 연홈하고 빵! 터지면서 2134는 안 깨질 겁니다. 1-1, 1-2가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낙관적인 기대를 보기 좋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장에는 내내 말씀드립니다만은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절대란 건 없습니다. 절대란 건 시장에는 절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은근히 시장에 뭡니까
오르는 쪽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태현님, 예. 파동에 내일 CPI도 반영되어 있을까요? CPI가 내일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파동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파동이 지가 어떻게 알고, 예? 파동이 지가 어떻게 알고, 내일 CPI가 어떻게 나올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파동이란 것은요, 파동이란 것은, 제가 한다면 시장 심리죠. 그죠? 시장 심리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내 말씀드리면은, 호재라 말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악재라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호재라 말하고 악재라 말하죠. 호재, 좋은 뉴스야. 맞습니까? 악재, 나쁜 뉴스야. 근데 호재란 게, 예? 정해놓고, 이거는 호재다, 이건 악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네. 절대적인 호재며, 절대적인 악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예? 영업이익을, 예를 들어서 50조 벌었다. 50조 벌었어.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에요. 50조나 벌었으니까 호재겠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장의 기대치가 그러니까 70조 벌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은 50조 벌어봤자 뭡니까? 악재죠. 그죠? 맞습니까? 삼성전자가 똑같은 이야기야. 네? 삼성전자가 10조 벌었어요. 그 말자 5조 벌었다. 5조. 영업이익 5조 벌었어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시장 기대치가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5조나 벌었다. 와, 호재죠. 그죠? 시장의 기대치가 10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5조 벌었다. 뭡니까? 악재입니다. 그죠? 오케이. 아, 그건 알겠는데, 그건 기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금리요, 금리. 예? 금리 인상은요, 예? 금리 인상은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일단, 심플하게, 악재로 해석하면,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죠? 기업의 금융 부담도 올라가고, 금융 긴축을 해가지고, 돈도 안 불리고, 돈들이 시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갈 거고, 따라서 주가는 악재다. 오케이. 그죠? 하지만 호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FOMC가 한국은행이 금리 올렸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에 자신이 있는가 보지. 라고 생각한다면 또 뭐야? 호재죠. 그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정도로 FOMC에서 금리를 강력하게 올릴 정도로 경기에 자신이 있는가 보다 라고 시장에서 해석해 주기 시작한다면 호재예요. 금리를 내렸어요. 금리 인하 호재야 악재야? 금리 인하니까 그럼 호재겠네라고 해석하면 호재입니다만은 와 정말 경기 안 좋은가 보다. 금리를 내릴 정도로 우리나라 경기가 그래 나쁘나 라고 뭡니까? 악재인 거예요. 이거 뭐냐?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호재 악재에는 절대적인 호재 악재는 없죠. 그건 뭐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호재니 악재니가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느냐? 시장에 뭘 가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웬만한 악재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그죠? 하지만 소위 눈꽃만한 호재라도 과대평가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경기 나쁘구나. 금리를 내릴 정도로 말이야. 이 와중에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나쁘구나 라고 해석해서 금리 인하도 악재로 해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죠. 시장 분위기란 말은 다른 말에 의해서 뭡니까? 시장의 추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시장의 추세와 흐름을 어떻게 아느냐? 당연하지. 주가가 구름 밑에 있을 때는 하락세, 주가가 이게 안 보입니다만은 구름 위에 있을 때는 상승세다라고 말하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텔레도 파동에서 1번 파동일 때, 그죠? 1번 파동일 때는 상승세, 2번 파동일 조정 강세, 3번 파동 상승세, 4번 파동 조정 장세, 5번 파동 상승세야. 그래서 3번 파동 이 와중에 뭔가 뉴스가 나왔다. 몽땅 다 뭐로 반영해요? 홍을 파치라 하더라도 호재야. 그러니까 이 와중에 또는 ABC 와중에 1, 2, 3, 4, 5 다음에 ABC 대군 이 와중에 뭔가 뉴스가 나와. 이런 데 무슨 뉴스가 나와.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뉴스라도 시장은 어떻게 해석해요? 나쁘게 해석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CPI가 여기에 반영된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알 수가 없으나, 웬만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조정으로 믿고 있다 보니까, 현재 조정을 보일 만한 때가 됐다 보니까, 뉴스가, CPI가 엄청나게 좋으면,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1번, CPI가 엄청나게 좋으면 주가는 보폭의 오름세. 2번, CPI가 쏘쏘 내지는 CPI가 그러니까 뭡니까? 나쁘다는 말이 시장 예상은 6.5인데, 그건 예를 들어서 뭐 6.9로 나왔다. 할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되죠? 시장은 떨어질 공산이 높다. 왜? 지금이 조정 장세이니까. 구름 안에 있으니까. 아닙니다. 질문이 유치한 게 아니고, 질문이 유치한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사는지, 개미들이 사는지, 기관들이 사는지 별로 저 신경 안 쓰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가끔, 오늘 외국인들 샀네? 오늘 개미들 샀네? 라고 이 수급 데이터를 한번 보긴 합니다만, 그걸 갖다가 억식이, 오늘 개미들이 샀는데 기관들이 산 종목들 샀고, 텔레비 보면은, 뭡니까? 전문가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오늘 외국인들이 산 종목 샀다. 그거 다 나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누구나가 차트만 증권사 홈트레이딩만 찾아보면 다 나온 데이터를 갖다가 그 비싼 방송 시간에 나와가지고 떠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신경 안 쓴다. 왜? 외국인이 사면은 기관이 팔게 돼 있고, 기관이 사면은 개미들이 사게 돼 있고, 누군가가 팔면은 누군가가 사게 돼 있는 게 시장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날은 외국인이 산데도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기관이 팔았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렇다고. 결국 뭐냐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느냐, 누가 적극적으로 파느냐, 어느 놈이 적극적으로 땡기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어느 놈이 적극적으로 땡기느냐, 그걸 어쩌하노? 시장의 흐름이, 추세가 상승세라면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땡기면 확 올라가고, 시장이 매도세라면 아무리 외국인이고 지랄이고 사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하락세라 그러면은 조금만 밀어내면 주가가 훅 빠지게 돼 있는 게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뭐 봅니까? 차트를 보고 추세를 보고 상승세네. 오늘은 외국인이 사가지고 주가 올라가네. 외국인이 산 날 기관이 팔았어요. 그 다음날 오늘 기관이 사네. 기관들이 사는 날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요.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오늘은 기관들이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가네. 외국인이 샀으니까. 그 다음 날은 외국인이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가네. 그죠? 외국인이 팔면 기관들이 삽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갈 때는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거꾸로 오늘 보세요. 오늘 기관들 4천억 팔았잖아. 그렇습니까? 오늘 기관들 팔았는데 주가 올라가네. 물론 텔레비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떠들 겁니다만은, 똑같은 날 오늘 외국인들이 4,800을 샀는데 오늘 똑같은 날 기관들이 4,300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슨 말이냐? 오늘 외국인들은 사고 기관들은 팔았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 주가는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나, 오늘은 기관들의 매도에 힘입어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고 누가 팔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시장의 흐름이 중요한 거다. 호재 악재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림인지 아닌지 어찌 않어.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림을 보고, 그림도 어렵지 않은 그림이죠. 그죠? 심플하게 엘리어트 파동은 너무나 주관적이다. 그럼 때려치우고 집어치우고 그냥 심플하게 주가가 구름 위에 있나 구름 아래에 있나. 구름 밑에서 이게 구름 밑이니까 그늘이고 비 올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더구나 지금은 이런 그룹 먹구름이니까 비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으면은 비 맞으면서 추고 벌벌 떨고 하락세고, 이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햇살이 비치는 따뜻한 양지니까 상승세이지 않겠냐. 그거입니까? 그래도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분기점이 기준선을 넘기는 거니까 기준선 넘길 때 일단 사고,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구름 밖으로 빵 올라가면은 올인으로 때려가라. 심플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내 설명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닥에서 안 산다 이게. 여기에서 안 삽니다. 왜? 이게 바닥에 있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꼭지에서 안 팔아요. 이게 꼭지인지 아닌지 우리 몰라. 그죠? 안 팔아. 언제 팝니까? 제가 내내 그림입니다만은 물고기. 그죠? 우리는 대가리 안 먹어. 그죠? 꼬랑대기 안 먹어. 몸통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고요. 그걸 갖다가 기술적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속 가능하게 간단한 거,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 저희 시스템이 복잡하면, 판단 기준이 복잡하면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온갖 걸 다 보고, 엘리어트도 보고 파동도 보고 CPI도 보고 온갖 걸 다 보게 된다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하나만 RSI 보려면 RSI를 보면 되고, RSI만 그것 가지고 죽으라고 하면 되고, RSI만 가지고. 그게 아니고 구름과 기준선을 가져온다면 기준선 올라가면은 사고, 후행 스팬을 벌벅거릴 때 좀 기다리고 구름 안에서 움직이다가 구름 밖으로 나가면 다 산다. 이런 정도의 심플한 전략이라도 먹어준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파동 잘 모르겠는데, CPI가 파동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저로서는 숫자가 엄청나게 좋게 나가면 주가가 조금 오를 거고, 시장이 주가가 좀 별로 숫자가 나쁘게 나와가지고 미국 시장이 좀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동안이 많이 올랐으니까 한 이틀 어제하고 오늘하고 사실 좀 조정이 좀 보여야 이야기가 될 텐데, 그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조정을 보여야 될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장가에 비해서 시장에 비해 좀 밀려왔고요. 오늘도 아침에 개장가는 됐습니다. 음설이 나타날 정도로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은 매물이 좀 있는 거 봐서는 시장에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간 데 대한 의구심,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후행 스팬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후행 스팬에 넘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또 저로서는 좀 조정이 있어야 뭔가 차트도 예뻐지고, 제가 주장한 대로 파동을 이야기도 잘 되고, 이래저래 잘 그림이 예쁘게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떤가요? 똑같죠? 그렇죠.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똑같습니다. 얘는 얘나도 구름에서 왔다 갔다. 얘는 후행스팬에 저항받고 있죠. 당장 어떻게 할까요? 후행스팬을 넘기지 못하는 한 얘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똑같은 맥락에서 조정 내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름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비추가는, 에너지를 비추가는 그런 모습일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RSI는 여기서 매수신호가 나타난다면 아직은 여기 상태에서는 뭡니까? 그냥 중립이죠. 그죠? 오늘 RSI가 얼마입니까? 99밖에 안 되니까 과열도 아니고, 그죠? 과열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립이에요. 중립. 그러니까 RSI로 봐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되면서 시간을 끄는 흐름이 되리라 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지수 똑같죠? 그죠? 나스닥도 이제 구름을 고개를 냈는데, 대가리 밀었는데 아무리 올라가면은 여기에 걸리겠네요. 그죠? 그죠? 후행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시간을 좀 걸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same old story.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그래도 얘는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요. 구름 위로 올라왔고, 얘도 지금 후행 스팬이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현재 후행 스팬이 캔들이 딱 붙어 있는 상태니까 잘 볼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여기 이 저항을 벗겨내겠죠. 그죠? 근데
나스닥이고 뭐고 이런 스토리를 본다면 얘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좀 같이 쌍쌍 파티, 소위 캔들하고 후행스벤하고 붙어가지고 며칠 동안 버벅거리지 않겠냐 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대 원화 환율은 오늘 더 떨어져가지고 어제보다 더 떨어져서 1245원 장중에도 그죠? 1245원 장중에는 뭐 1230 얼마까지 갔지? 1238원까지 갔나요? 그죠? 그러니까 왕창창창창 달러대 원화 환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대 원화 환율은 내내 말씀드립니다만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악재가 될 수 없다. 그죠? 알 수 없다. 그런 것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죠. 그죠?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달러대 원화 환율 올라가 봤자 기준선 넘게 될 것이고, 구름은 넘어야 될 것이고, 얘는 후행수배는 또 걸려야 될 테니까, 반등이 하겠습니다만은, 반등이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 반등하고, 떨어지다 오르고, 떨어지다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반등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을 거다. 그죠? 않을 거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환율의 모습을 가지고, 한차선 볼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시장에 못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죠? 연초에 벌써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1조 원 이상 샀잖아요. 1조 한 2천원 샀던 거 사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달러 인덱스 전반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그래서 일각에서 누가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야, 이러다가, 임마, 자, 친구니까. 야, 이러다가, 환율, 1200원 밑으로 내려간 거 아이가? 아니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환율이 1200원 이상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심하지 않나? 쉽게 말해서, 과거에 환율이 1440원까지 가면서, 위에 왕년에 이때 1440원까지 가면서 왕년에 한 1500원까지 간다는 이런 공포감에 시달려서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죽으라고 달러를 팔았죠. 그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아가지고 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한국은행의 BOK에 거의 말해서 매도 개입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창영 한국은행 총재가 이상형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느냐, 이거 환율 과도하다 이랬다고. 달러 환율 너무 많이 올라간다, 과도하다. 맞았죠. 그죠? 진짜로 맞았습니다. 이 양반 말이 맞아가지고 떨어졌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내가 1180원쯤 된다, 그럼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그럴까요?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또 환율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냐, 과도하다 그럴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무슨 개입합니까? 매수 개입을 통해 가지고 환율 떨어진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반등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개입을 할 공산이 높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1100원은 어떻게 된다면 1200원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면 당장 삼성전자며 현대이며 소위 수출 관련주들, 조선사며 수출 관련 종목들이 12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대상성이 아무래도 악화될 공산이 높으니까 그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으리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면 1200 밑으로 내려가면은, 안 내려가면은 그럼 악재겠네. 그렇지 않다니까. 이미 우리나라 환율은 1200원대에 있는 상태에서는 외국인들로 봐서는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나쁘지 않다. 다시 환율이 1200원대에 있다가 1300원, 1400원, 1500원으로 올라가야 원화가 평가절하가 돼야 1200원대 주식을 샀다가 환율이 1400원 되면은 원화가 약세가 됐으니까 망합니다만은 1200원대에 있는 환율이 갑자기 1300원, 1400원으로 평가절하될 가능성은 낮으니까 국제수지라든지 그죠? 우리나라 위안보유고라든지 로바서는 1300원 이상 올라가기도 비집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2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안정되리라라고 올해는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 변수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샹하이 지수 어떻습니까? 차트로 볼 건데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조정받으면서 구름 근처까지 왔다가 얘가 만약에 구름이 또 쫓아박혔다. 그럼 제가 리스크를 써놨습니다. 또 결국은 또 맞아가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뭔가 중국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코로나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꿨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시장에 혼란이 오고 뭐 이래 되면서, 그죠?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혼란하면서 또 주가는 또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버벅거리고 이런 모습일 텐데, 그래도 상하이 지수가 그래도 구름 위에서 버티는 꼴을 봐서는 우리보다 경기를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이 정도 같으면은 상하이 지수가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이제는 오르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지가 되고 있고요. 다시 반등하고 있죠. 따라서 그러나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이 위안화인가? 그렇죠. 이 위안화입니다. 이 위안화인데, 이게 위안화입니다. 그죠? 위안화인데 지금 위안화가 한때 1달러가 7. 얼마입니까? 7.37이었다가 이거 얼마입니까? 6.77이야. 옛날에는 1달러 사는데 7.37 위안이 필요했는데, 그죠? 지금은 똑같은 1달러 사는데 6.77 위안만 있으면 돼요. 위안화가 적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위안화가 절상이 됐죠. 차트로 보더라도 내내 하락세잖아요. 위안화가 절상된다는 말은 중국의 경기라든지 펀더멘탈이라든지 외화 보유고라든지 모든 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슷하죠. 위안화가 절상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당연히 똑같은 흐름으로 갈 거고, 엔화도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엔 넣어봐라. 엔입니다. 그죠? 엔화도 똑같은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자, 비트코인.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여기서 매수, 그죠? 여기서 또 매수, 그래서 매수, 여기서 매수 강화, 그죠?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CCI가 마이너스 100선과 플러스 100선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간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매수, 또 여기서 또 더 매수. 근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매수는 맞아. 하지만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일목으로 볼 때 와, 이런 뭐 엄청난 구름도 아니고 그냥 구름도 아니고 먹구름에 버티고 있으니까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사는 건 알겠는데, 그죠? 비트코인 사는 건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왕창 사는 것보다는 좀에만 사라. 여기다가 몰빵 때리 넣기보다는 주식 좋은 거 많은데, 그죠? 굳이 이것 가지고 너무 많이 살 필요 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아마 보니까 그동안에 비트코인이요, 그죠? 그동안에 비트코인이며 이더리움이요, 것들이 전부 그동안에 내내 별볼이 없었는데 없잖아, 그죠? 별볼 없었죠. 정말 하락세에서 완전히 잊혀진 이더리움, 잊혀진 비트코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꾸역꾸역 힘을 내면서 이런 것들이 매수 신호로 나타낸다는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위험자산 중에서도 위험자산, 그죠? 위험자산 오브 위험자산 중에 최고의 위험자산인 코인들이 슬슬 힘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시장 전체로 봐서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란 말 알죠, 그죠? 리스크 오프 뭡니까? 시장이 불안하면은 리스크 오프, 위험자산을 팔고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도망가고,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은 이런 거 팔고 리스크 온, 주식을 산다 하는 건데, 지금 위험자산 중에 위험자산인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요? 리스크 온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리스크 온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도 호재야 악재인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되는 거죠. 그죠? 시장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는 비트코인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냐? 이더리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냐? 사볼까? 라는 분위기라 그러면은 코스닥도, 코스피도,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사볼까? 라고 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양 보는 거 뭡니까? 그죠? 이거 뭐야? S&P가 뜬 거고요. 자, 이게 유가입니다. 유가. 그죠? 유가. 뭐 그렇죠. 하락세죠. 그죠? 유가 하락세. 그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금리, 미국의 10이어 금리 어떻습니까? 다시 구름 밑에서 헤매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10년물 금리 어이구야 보세요. 계속 빠지고 있죠. 그죠? 내일 금통인데 내일 금통이잖아. 내일 1월 13일 날 내일 금통이에요. 시장에서는 금리 0.25%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내일이 금통인데 금리를 올릴 거라고 시장들이 다 채권자들이 한국은행이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0.25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올릴 겁니다. 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릴 만큼 올렸다. 시장에 다 반영됐다. 내일 금통위의 금리 인상은 우리 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호재, 악재 뭡니까? 악재가 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반영이 됐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구름에 걸려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네요.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조금만 가면 이제 구름 바뀝니다. 후행스팬 딱 걸렸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버벅거리는 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구름만 넘어가라. 구름만 넘어가라. 그러면 이제 거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름만 넘어가면 삼성전자가 구름만 넘어가야 된다면 그동안에 막 소위 말해서 압박과 저러면서 한때는 10만 전자를 넘보던 9만 6천 전자가 9만 6천 전자가 8만 전자, 7만 전자, 6만 전자, 5만 전자까지 갔다가 그죠? 이제 드디어 6만 전자가 되면서 구름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별로 저항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저항 위로 이제 이쪽에는 없습니다. 요거만 넘기면 없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요 구름이 평평한 이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여기까지. 그죠? 까지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구름만 넘어가라. 그러면은 좋아부터.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 분위기도 덩달아서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하이닉스 똑같네요. 어떻습니까? 구름에 걸려가지고 얇은데, 구름이 되게 얇은데, 이 얇은 구름도 못 넘기고 걸렸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구름만 넘기면 좋을 텐데, 제가 오늘 저녁에 CPR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주장대로 말한다면, 뭐 그냥 소설입니다. 그죠? 뭐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언가도 아니고, 그죠? 파동에 CPI가 반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냥 지금이 조정이라면, 지금이 조정으로 보인다면, 그러면 CPI가 좀 높게 나와서, 좋게 아니고 나쁘게 나와서, 예를 들어 6.5보다는 크게 나와서 미국의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주가도 당분간은 좀 며칠 동안 조정,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조정을 보일 거다는 시나리오 같으면은 하이닉스도 구름 저항을 걸려가지고 버벅거리고, 삼성전자도 구름 저항을 받고 버벅거리는 며칠 동안 이런 시나리오가 최소한 되지 않겠냐라고 일단 소설을 써봅니다. 네이버 카카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로 네이버 카카오 이제는 거칠 게 없다 그랬죠. 그죠? 다 나왔죠. 이제 없죠. 위에 없죠. 위에도 없고 후행스팬도 나왔고, 오히려 후행스팬이 이게 뭐가 됩니까?
지지가 될 테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물론 바로 가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가겠습니다만 조정이 보이겠고 구름까지 근처까지 오긴 하겠습니다만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게 좀 오케이죠. 그죠? 좋아 보인다.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똑같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거 없다. 그래도 물론 이제 RSI가 조금 꼭지를 끄는 거 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CPI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조정을 보인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나갔다가 조정받고 가는 네이버, 카카오 다 지금부터 이제 감나무, 그죠? 조정을 보일 때마다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기다리면서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바이오 관련주들은 삼성바이오며 셀트리온이며 이런 정보들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다소간 또 의구심이 있죠, 그죠? 우리는 바닥에서 안 사요. 언제 삽니까? 바닥에서 돌아서 넣어서 기준점을 넘기면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은 확신이 될 때, 물증이 나타날 때 그때 산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셀트리온이며 삼성바이오며 이런 것들은 좀 더 두고 본다. 그죠? 2차 전지 관련주들 뭡니까? LG화학 기준선 상 넘겼네요. 조금 뭡니까? 정찰병 한번 보내볼까 하는 정도죠. 삼성 SDI는 아직 멀었죠, 그죠? 멀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멀었죠, 그죠? 멀었으니까 그냥 정찰병 까지 못 보내겠네. 이걸 넘어가야 볼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 째려보곤 했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올라가는지 매일같이 차트를 점검해 가면서 기준선을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를 관심을 두고 보는 정도여야 됩니다. 포스코 에너지 솔루션도 포스코 케미칼도 딱 넣었으니까 촉구병, 정찰병 좀 보내볼까 하는 정도죠, 그죠? 아직까지 후행스펙 못 넣겠으니까. 그러니까 가벼운 놈들, 포스코 케미칼이며 대장주, 그 다음에 아까 뭐였지? LG 화학이었던가? 그죠? 이것도 소위 LG 화학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먼저 기준선을 먼저 싹 넘기고 정찰병 정도 보낼 수 있는 쪽으로 되고 그 뒤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제 째려보면서 사감사감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덤비기에는 좀 뭐하죠, 그죠? 그러니까 관심 있게 쳐다보고 보자.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호텔 신라 오늘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기준선 위에 구름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의 맥락에서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모레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모레지.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고 오늘 좀 밀렸습니다만은 여전히 기준선 위에서 구름 위에서 잘 버텨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이런 데서 매수하고 또는 기준선 위에서 매수하고,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매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볼까요? 자, 기준선 넘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선 넘겼으나 얘가 후행 스피드 여기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 못하겠고 또 구름도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정찰병만 딱 보내놓고 조금 사놓고 어찌되나 한 5% 10%만 사놓고 기다려보자 이거죠. 그죠? 그러다가 올라가네 그러면서 얘가 구름 하나 들어가면서 후행 스피드 캔들 넘었으니까 이제 계속 가는 거구나. 요것만 넘기면 되니까 좀 더 살 수 있죠. 30, 40% 추가 매수, 다진 매수. 그러다가 구름 밖으로 고개를 못 냈네. 못 냈네.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름에서 걸렸네요. 저항선에서 걸렸네요. 그러다가 빠박 초조했네 이때는. 그러다가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다. 그죠?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더욱더 상승 추세가 더욱더 뭡니까? 견고해지는 거죠. 구름 밖으로 고개를 냈으니까 야호 하고 추가로 삽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기다리면 되는 거죠. 아십니까? 그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뭐
그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잘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또는 호텔 신라 또는 아모레지 다 똑같은 맥락이죠. 구름 받고 나왔을 때 이때를 찬스를 빨리 포착할 수 있으면 해피한 거죠. 그렇죠. 자, JYP 등등, JYP는 우리가 어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부 물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기준선으로 고개를 냈으니까 에이씨 괜히 팔았네 하면서 다시 판 거 벌충하면 되죠. 그렇죠. 이쪽으로 판 거 다시 추가하면 되는 거고 하이브는 그대로고요. 그죠? 하이브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뭐야 YG도 그대로고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들막에 기준선 지지받고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YG도 좀 아슬아슬했는데 기준선 걸렸으니까 노 프라블럼 다시 이거 올라가는구나 기다리면 되는 거고 SM은 여기서 팔고 일부 팔고 다시 추가 여기서 판 것만큼 되사면 되는 거니까 여전히 상승세의 맥락으로 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종목들 이거 뭐야? 테슬라요. 테슬라는 뭐 그동안 내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구름 밑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대로 한다면 우리의 방법대로 한다면 테슬라 예전에 팔고 나서 여기서 예전에 팔고 나서 맞습니까? 예전에 언제 여기서 기준선 밑에 내려왔을 때 구름 밑에 내려왔을 때 이때 매도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쳐다도 보면 안 되죠. 맞습니까? 쳐다보면 안 되죠. 언제 여기서 이게 바닥인지 몰라. 기준선을 넘겨야 이 바닥이 되는 거니까 아직은 몰라. 테슬라. 아직은 아니야. 여전히 이거는 우리는 그냥 관망 제로 매수 안 해. 그죠? 매수 안 해. 또요. 이게 뭡니까? 아마존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니까 이거로 봐서는 뭐합니까? 좀 사보자. 이거는 되죠. 타진 매수는 가능한. 그죠? 40%만 사라. 그죠? 40%라는 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100만 원 전체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그 주식 중에서 테슬라를 아마존을 40만 원씩 사라 그런 이야기 아니고 내가 100만 원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아마존, 애플, 그러니까 테슬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나눴다 그러면은 테슬라 이렇게 사면 안 되고 애플은 좀 이따 볼 것이고요. 아마존 살 물량으로 근데 30, 40을 배정했다 그러면 30 배정했는 중에서 얼마? 10만을 이제 40%니까 10 정도를 지금 사라 그런 이야기죠. 그죠? 전체 100을 갖다 다 사는 이야기 아니고 아마존에 배정된 돈 중에서 40% 정도를 사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혹시나 해서 이거 뭡니까? 애플은요 사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가 돈을 100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 내가 생각에 내가 아마존하고 애플하고 애플이 AAPPL이야. 애플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에다가 예를 들어서 30, 40 정도를 나눠서 사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아마존은 10 사고 애플 아직 제로죠. 사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제로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100 중에서 10을 아마존만 넣고 아직까지 애플하고 테슬라는 꽝이 되죠. 꽝. 그죠? 이거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야? 나머지 알파벳, 구글. 또 마찬가지로 아직도 꽝. 그죠? 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긍정적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죠? 시장에 대한 비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고, 그죠? 올라가지는 못할 거고, 구름 안에서 버벅거리다가 후행 스팬을 통과하면서 최소한 후행 스팬이, 그죠?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완벽하게 넘어서려고 그러면은 그냥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오르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6일
7일 이상이 돼야, 일주일하고도 반이 지나야, 그죠? 일주일하고도 반이 지나야 겨우 이렇게 넘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박에 하루라도 구행스핀이 빡 올라가지 않는다는, 못한다는, 뭐 이렇게 되면 하루 만에도 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옆으로 횡보하면은 7일이고, 그러니까 하루에서 사이에 횡보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목에 따라서 뭐 네이버며 카카오며 삼성전자며 하이닉스며 이런 종목들, 또는 아까 우리가 봤던 LG 에너지, 그래서 뭐죠? 그 JYP며 또 뭐죠? LG 생활건강이며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사 그대로 계속적으로 두고 싶다. 였습니다. 자, 제가 할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여러분들 뭐 질문 오늘 또 조용하신데요. 시장이 비실비리 그런 게 몰라도 조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종목 봐달라 해서 종목 봐달라 하는 것도 요새 질문도 없으신데 뭐 시장이 별로 벌써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있으면은 듣기 전에 음악을 틀기 전에 빨리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음악을 얼른 들겠습니다. 예. 항상 제가 내내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여기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과외 수업 하듯이, 그죠? 과외 수업 하듯이 무슨 이야기든 간에 질문하시면은 바로 제가 답할 텐데, 언제라도 무슨 질문이든 항상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에 CPI를 구경하십시다. 너무 밤늦게가 주무시지 마시고, 밤 10시 반이니까 10시 반까지 두고 보시겠죠, 그죠? 내일 똑같은 시간에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질문 없은 거로 보고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